여러분, 어제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난 70세 박현수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하루가 마치 1시간처럼 빨리 지나간다고요. 1년이 마치 한 달 같고 10년이 1년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40년간 이 문제를 고민하신 끝에 놀라운 답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찾아낸 시간을 다시 천천히 흘러가게 만드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현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셨어요. 하루 종일 시계와 씨름하며 살아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30세였을 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이상한 걸 느끼셨어요. 20대 때보다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바쁘게 살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40세가 되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걸 실감하셨다고 해요. 50세가 되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우셨대요. 한 해가 마치 몇 달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처음에 생각하신 건 이런 거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바빠져서 그런 건 아닐까? 젊을 때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시간이 천천히 갔고, 나이가 들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져서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아닐까?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쁜 건 맞지만 바빠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 시작하셨어요. 또래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어릴 때는 하루가 정말 길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요? 그때 할아버지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였죠. 할아버지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보셨어요. 첫 번째 가설은 신체적 변화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뇌의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셨죠. 하지만 이것도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뇌의 처리 속도는 느려지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이 더 천천히 가야 맞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니까요. 두 번째 가설은 경험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어릴 때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해서 시간이 천천히 가고, 나이가 들면서 익숙한 일들만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셨죠. 이 가설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실제로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좀 더 천천히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하셨어요. 60세가 되었을 때였는데 손자가 태어나면서 갑자기 시간이 다시 천천히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자를 돌보면서 다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아이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시간이 예전보다 천천히 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때 할아버지는 확신하게 되셨어요.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바로 새로운 경험의 부족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릴 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잖아요. 처음 보는 것, 처음 해보는 것, 처음 느끼는 감정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뇌가 모든 순간을 세세하게 기억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루틴한 생활을 하게 되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사람들과 만나고,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뇌는 이미 경험해 본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동화된 행동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론을 더 구체화해 보셨어요. 10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10분의 1이에요. 하지만 50살 어른에게 1년은 인생의 50분의 1이죠. 비율로 따져보면 아이에게는 1년이 훨씬 더 큰 의미인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발견하셨어요. 단순히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경험을 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였죠.
예를 들어 10살 아이는 1년 동안 수백 개의 새로운 경험을 해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놀이를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죠. 그래서 1년이 정말 길고 알찬 시간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반면에 50살 어른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할까요? 직장에서 하는 일도 대부분 익숙한 일들이고 만나는 사람들도 비슷하고 하는 활동들도 반복적이죠. 할아버지가 실험을 해보셨어요. 65세가 되었을 때 의도적으로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 보기로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붙잡는 것도 어색하고 한 글자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예를 배우는 날은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갔다는 거예요. 3시간 수업이 마치 하루 종일 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장소를 탐험해 보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살면서도 가보지 않았던 동네들을 걸어 다니시고 새로운 카페나 식당을 찾아가 보시고 박물관이나 전시회도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날들은 하루가 정말 알차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한 것 같았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노인대학에도 등록하시고 등산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하셨죠.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새로운 관점들을 알게 되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 날들은 시간이 정말 의미 있게 흘러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1년간 이런 실험을 해보신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65세에서 66세로 넘어가는 그 1년이 이전 몇 년보다도 더 길고 알차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는 확신하게 되셨어요.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새로운 경험의 부족 때문이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면 시간을 다시 천천히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발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걸 깨달으셨거든요. 67세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새로운 경험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 평소에 하던 산책이라도 꽃 한 송이, 새소리 하나, 바람의 느낌 하나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며 걸으면 시간이 훨씬 천천히 갔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급하게 먹으면 식사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음식의 맛과 향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천천히 먹으면 30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이걸 마음챙김의 마법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거였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마음챙김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양치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그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려고 노력하셨죠. 68세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하셨어요. 바로 감정의 강도가 시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어릴 때는 모든 감정이 강렬했잖아요. 기쁠 때는 정말 기뻤고, 슬플 때는 정말 슬펐고, 화날 때는 정말 화났죠. 그런 강렬한 감정들이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잖아요. 웬만한 일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되고 감정적으로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이게 시간을 빨리 가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의도적으로 감정의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셨어요. 새로운 음악을 듣고 새로운 영화를 보고 새로운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려고 하셨죠. 때로는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코미디를 보고 배꼽 잡고 웃기도 하셨어요. 그런 날들은 하루가 정말 다채롭고 의미 있게 느껴졌다고 해요. 69세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으셨어요. 바로 기대감의 힘이었어요. 어릴 때는 항상 기대할 게 있었잖아요. 생일, 크리스마스, 여름휴가, 새학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그 날까지의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대할 게 점점 줄어들어요. 매일매일이 비슷하고 특별히 기다릴 일도 없어지죠. 그러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인위적으로라도 기대할 거리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날을 기다리며 사시는 거였죠. 새로운 전시회를 보러 가는 날, 오랜 친구와 만나는 날, 새로운 식당을 탐방하는 날 같은 작은 이벤트들이었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그 날까지의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70세가 되신 지금 할아버지는 완전한 답을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크게 5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새로운 경험의 부족. 매일 반복되는 루틴 때문에 뇌가 시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둘째, 현재 순간에 대한 집중력 부족. 과거나 미래 생각에 빠져 있으면 현재가 빨리 지나가 버려요. 셋째, 감정적 자극의 감소. 강렬한 감정이 없으면 그 순간이 기억에 남지 않아서 시간이 빨리 간 것처럼 느껴져요. 넷째, 기대감의 부재. 기다릴 게 없으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죠. 다섯째, 삶의 목적의식 약화. 뚜렷한 목표나 의미가 없으면 시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찾아낸 해결책도 5가지예요. 첫째, 의도적으로 새로운 경험 만들기. 새로운 취미,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거죠. 둘째, 마음 챙김 실천하기.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셋째, 감정의 다양성 추구하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감정적 자극을 늘리는 거죠. 넷째, 기대할 거리 만들기. 작은 이벤트라도 미리 계획하고 기다리는 즐거움을 만드는 거예요. 다섯째,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할아버지가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 결과 70세인 지금이 오히려 60대보다 시간이 더 천천히 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할아버지가 69세에 시작하신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배워야 했고 영상 촬영하는 방법도 배워야 했죠. 모든 게 새롭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알차게 느껴졌다고 해요. 지금은 시계수리 기술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젊은 사람들이 댓글로 고마움을 표현할 때마다 새로운 기쁨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 때문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한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한순간에 온전히 집중했던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뭔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게 언제인가요? 만약 이런 것들이 오래전 일이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뇌가 기억할 만한 특별한 순간들이 없으니까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체념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야 시간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라고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써버리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할아버지는 70세가 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알찬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고 현재에 집중하며 살고 계시거든요. 할아버지가 특히 강조하신 건 호기심의 중요성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시간을 빨리 가게 만드는 독이라는 거예요. 아이처럼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평범한 일상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서도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서도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런 다짐을 하신다고 해요. 오늘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보자. 오늘은 어떤 새로운 감정을 느껴보자. 오늘은 어떤 새로운 사람과 만나볼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새로운 발견들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꽃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연히 만난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건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현재 순간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순간이 더 깊이 있게 느껴진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마시면 그 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그날 감사했던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신다고 해요. 아무리 평범한 하루라도 감사할 거리는 항상 있다고 하시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시간을 다시 천천히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노력 자체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들이 모두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평소에 안 가던 길로 걸어보기, 새로운 음식 먹어보기, 새로운 사람과 대화해보기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그리고 하루 중 한순간만이라도 온전히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오직 그 맛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과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날 감사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할 거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분명히 시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박현수 할아버지처럼 70세가 되어서도 매일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면 그건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간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하라.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이었어요. 시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관점이 완전히 새로웠거든요. 할아버지는 앞으로의 계획도 들려주셨어요. 75세가 되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80세에는 해외여행을 혼자 가보고 싶다고도 하시고요. 나이가 들수록 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할아버지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꿈을 꾸고 계셨어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해주신 조언이 있어요. 시간을 천천히 흘러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시간이 가장 천천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반려동물이나 식물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사랑할 때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기억에도 오래 남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자신도 할머니와 6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이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짧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그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70세의 할아버지가 40년간 고민해서 찾아낸 답이 결국 사랑이었다니 너무 아름다운 결론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박현수 할아버지의 조언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보고 현재 순간에 집중해 보고 다양한 감정을 느껴보고 기대할 거리를 만들어 보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시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70세가 되어서도 매일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건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다고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 안정감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시간도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고 있어요. 매일 하나씩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하고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직 며칠 안 됐지만 벌써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하루가 예전보다 더 알차게 느껴지고 저녁에 하루를 돌이켜 볼 때 더 많은 기억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보세요. 저녁 식사를 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음식의 맛에만 집중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시간에 대한 느낌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 전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박현수 할아버지의 40년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이래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시간을 다시 천천히 흘러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새로운 경험, 현재 집중, 감정의 다양성, 기대감, 목표의식,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6가지를 실천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시간을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다. 호기심과 열정을 잃지 않으면 언제나 젊을 수 있다. 70세 할아버지가 20대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나이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박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생각 자체가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언제든 시간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시나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